네, 여러분 3교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수업에서는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던 그 파이썬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이썬 프로그램을 지난주에 이미 수업에도 했습니다만은 파이썬 프로그램은 당연하지만 이제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소스 코드를 짤 수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거죠. 파이썬도. 근데 이 파이썬이 이제 좋은 게 초보자한테 아주 그 좋은 언어라고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문법이 쉽고 또 라이브러리가 엄청나게 많다라고 했죠. 라이브러리가 많아가지고 굉장히 그 여러분들 어떤 실제 이제 근무 직장이나 이런 데서 근무할 때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예제를 하나 볼까요? 예제를 하나 보면은 시작에서 실행 커맨드에서 사실 이제 파이썬에서 하려면은 여기서 이제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제가 여기에서 cd 해가지고 w 스타라고 해서 들어갔잖아요. 스타라 이런 것들도 그 MS-DOS를 활용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니까요. 나중에 시간 있으면 저런 것도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하는 위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실행하는 게 좋다라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주피터 노트북에서 만들어진 파일들은 실행하는 곳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그 실행 위치를 적절한 위치로 찾아가서 하는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은요. 주피터 노트북이 실행이 되는데 저는 이제 뭐 미리 제가 실습을 미리 해놨던 것들을 가져왔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파이썬의 그 정말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것을 이 예제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문제가 이런 거였어요. 문제가 이겁니다. 10 미만의 자연수에서 3과 5의 배수를 구하면 3, 5, 6, 9죠. 이 3, 5, 6, 9를 합하면 23입니다. 자, 그런데 1000 미만의 자연수에서 3과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이제 있어요. 이런 문제를 푸는데 C 언어로 풀면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 있고 자바로 풀이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파이썬으로 풀어볼까? 파이썬으로 풀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풀 수는 있는데 이게 아니라 파이썬으로 푼 거는 이게 아니라 이런 한 줄짜리로도 그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한 줄. 자, 자바로는 이렇게 하고 C 언어로 짜면은 이렇게 걸리는데 요 문제 1000 미만의 자연수에서 3, 5의 배수의 총합을 구하라. 이 문제를 프로그래밍 했더니 자바로 짜면은 요 한 줄이 동작을 한다는 거예요. 이 한 줄로서. 그만큼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사실 나와 있는 것이 제가 지난번 수업 시간에 파이썬 제가 그 사이트를 알려준 것 중에 하나가
위키닥스 이거 하나 알려드렸잖아요. 이제 위키닥스에서 보면은 파이썬 같은 거 좋은 이런 프로그램 책들이 많은데 이게 전부 다 무료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또 한 사이트를 알려드리자면은 코딩 도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코딩 도장. 이게 이겁니다. 이 코딩 도장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코딩 도장의 사이트에 가보면은 이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건 이거예요. 이런 문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문제의 풀이 과정이 이렇게 쫙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자바로도 뭐 이런 식으로도 짜고, 자바 이런 식으로도 짜고, 이것도 자바로 짠 거고, 이거는 자바가 아니라 C로군요. C로 작성했고, 뭐 파이썬으로 작성했고, 뭐 여러 가지 언어로 작성을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옆에 나와 있는 이 수치들이 사람들이 보고서 이제 추천한 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았던 거에 바로 이겁니다. 이거 방금 전에 보셨던 그 한 줄로 풀이해 놓은 거 바로 이런 거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또 뭐 다른 것도 한번 잠깐 볼까요? 코딩 인기 순 여기에 보면은 예를 들어 구글 입사 문제 중에 이런 것도 있답니다. 1에서 만까지의 8이라는 숫자가 총 몇 번 나오는가? 8이 포함되어 있는 숫자의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아니라 8이라는 숫자를 모두 카운팅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푸냐 이거죠. 이걸 풀이해 놓은 것도 보면 이것도 아주 일단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건 이거예요. 이거는 그냥 뭐 프로그램을 한 게 아니고 그냥 앉아서 개인이 잠깐 생각해 가지고 답을 찾아낸 거예요. 답을 찾아낸 거예요. 이거 이제 댓글들을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프로그램으로 짠 거는 예를 들어서 자바는 이런 식으로 짰고 파이썬으로 짠 게 역시나 파이썬은 딱 한 줄로 끝나버려요. 한 줄로. 물론 파이썬으로 짜도 이런 식으로 이건 C 언어군요. 이건 C 언어고 이것도 루비를 이용한 거고 이거 파이썬 2.7.9 버전으로 짠 거고 이거 자바로 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짜여져 있는데 어쨌든 가장 많은 추천은 그런 프로그램이 없이 아예 그냥 잠깐 생각해 가지고 찾아내는 요 방법 그리고 프로그램으로 짠 거는 파이썬 2.7로는 이렇게 됐고 파이썬 3.5로는 바로 이런 식으로 딱 한 줄로 이런 거 굉장히 좋은 재밌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코딩 도장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해보면 좋을 겁니다. 어쨌든 이런 코딩 도장 그리고 위키닥스에서 무료로 볼 수 있는 이런 책들 이렇게 이제 보면 좋습니다. 보면 좋은데 자 그러면 어쨌든 그래서 파이썬 언어를 하는데요. 이미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파이썬을 스터디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제 파이썬 자체를 설치를 해야죠. 파이썬 자체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에디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에디터 프로그램을 저희들은 주피터 노트북을 이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파이썬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를 하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한다겠죠. 파이썬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파이썬 홈페이지에서 찾아가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설치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아까 조심해야 될 게 패스를 가급적이면 체크를 해주라고 그랬죠. 패스를 이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파이썬이 제대로 설치됐는지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파이썬은 정상적으로 설치됐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pip install 주피터 해가지고 주피터 노트북을 인스톨을 한다라고 했죠. 저는 뭐 이미 설치되어 있어가지고요. 다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피터 노트북을 설치했으면은 그 주피터 노트북을 이제 실행을 해서 하는데, 실행을 하면은 보통 이제 처음 실행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저는 뭐 거기서 테스트라고 하는 그 디렉토리 밑에서 여러 가지 걸 해서 이런 게 나오는데요. 처음 하다 보면 이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new python 3 해서 나오면은 여기에서 이제 하는 거, 요 소스 코드의 이름은 이제 뭐 아무거나 여러분들이 지정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요거 자체를 쉘이라고 부른다겠고요. 쉘 두 가지 모드가 있죠. 하나는 여기서 에디팅 모드, 그리고 여기 커맨드 명령어 모드죠. 명령어 모드에서 이게, 그리고 파이썬은 요 샵이라고 붙은 요 뒤 거는 그 주석이라고 그랬죠. 주석 처리, 주석이라고 했죠. 그런데 주석 처리를 할 수 있는 게 컨트롤 플러스 슬래시였죠. 예를 들어서 뭐 A에다가 10을 넣고 B에다가 뭐 20을 넣고 프린트하라 A 플러스 B 해놓고 나서 요 세 가지를 주석을 하려면 선택을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하면은 이렇게 앞부분에 샵이 붙고 이게 이제 주석이 처리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커맨드 모드에서는, 커맨드 모드가 바로 이거죠. 여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가 대표적인 게 A, B, X, O 이게 있다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A는 above 위쪽에 쉘이 하나 생기는 거고, 클릭해서 여기 B를 누르면은 below 밑쪽에 생기는 거고, 여기에서 X를 누르면 삭제가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슬래시 하면은 다시 주석 처리됐던 게 없어지는데, 여기에서 요 에디터 화면상에 아무 데다가 커서를 올려놓은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은 실행이 된다라고 했죠. 그리고 실행은 요 쉘 단위로 한다겠어요. 그래서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한다겠죠.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면 이렇게 스터디하기 좋다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행되고 나서 요 실행된 결과값이, 이거는 지금 눈에 보이는 거는 딱 한 줄이라서 괜찮지만, 이게 결과값이 굉장히 길면은 다음 쉘에서 할 때 이 앞에 쉘을 보기가 어려우니까 요 결과값을 감출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커맨드 모드에서 이 영문 O를 누른다고 했죠. O를 누르면 이렇게 결과값이 이렇게 받쳐진다고 그랬죠. 그게 O였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모드에서 이거였고, 그 다음에 에디팅 모드에서는 실행이죠. 실행을 하는 게 컨트롤 플러스 엔터였습니다. 이 정도는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니까 요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사용하지 않는 요 밑에 부분에서 커서를 둔 다음에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쉘이 하나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쉘을 새로 만들 때는 굳이 뭐 A, B, 이런 걸 안 하고 보통은 이렇게 더블 클릭을 많이 합니다. 여기서 X 하면은 삭제가 되는 거죠. 이런 거. 이것을 지난 수업 시간에 했었었죠. 이거 가장 기본적인 사용법이니까요. 이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그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분들 그 모니터 화면에다가 어떤 거를 출력을 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 함수는 프린터라고 했어요. 프린트. 그래서 프린트라고 했고요. 그 프린트 안에 그 다음에 따옴표들, 여기서 볼까요? 그래서 프린트라고 하고 나서 이 가로 안에
다운표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놓고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런 식으로 프린터가 된다겠죠. 그리고 프린터는 겹다운표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도 상관이 없죠. 그러면 컨트롤 엔터 이런 식으로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프린터였고요. 그 다음에 프린터 안에 이제 이런 서식을 지정하고 막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수업을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면서 관련된 함수들을 찾아보면서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꾸로 방금 전에는 이제 여러분 프로그램 안에서 모니터에다가 뭔가를 그 출력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함수이고 반대로 여러분들의 프로그램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모니터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기를 원한다. 그럴 때 사용하는 함수가 input이라고 했습니다. input. 자, input.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input 함수를 해서 이렇게 딱 하면은 하고 나서 이걸 프린트 해볼까요? 프린트. 이거 컨트롤 엔터 누르면 이런 식으로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하고 있죠. 즉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수치를 프로그램 안에다가 집어넣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2, 3 하고서 리턴을 딱 치면은 NA라는 곳에다가 숫자 1, 2, 3, 2, 1로 들어가서 프린터가 NA 된다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조심할 게 하나 있죠. 프린터 NN하고 이걸 타입을 한번 볼까요? 타입을 예를 들어서 컨트롤 엔터 33 자, 타입 숫자 33 우리는 숫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33이라는 거 하는 게 눈에 보이는 것 지금 숫자로 보이는데 이걸 타입을 보면 이게 스트링이에요. 스트링 문자입니다. 문자입니다. 이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NN에다가 NN 더하기 10 자, 그러면 숫자를 내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 숫자에다가 10을 플러스 한 다음에 다시 NN에다 놓고 그 NN을 프린트하라고 했거든요. 자, 이게 제대로 동작할까요? 컨트롤 엔터 해볼까요? 자,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10을 넣었어요. 10을 넣었으면 10에다가 10을 더하면 원래 20이 여기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에러가 나왔죠. 숫자와 숫자를 더하려면은 이거는 인테저 값이어야 되는데 다시 보면은 타입에 아까 이 앞에서 타입을 찍어보면은 이게 스트링 문자였잖아요. 그러면 내가 집어넣어 준 값을 스트링 값을 문자로 인테저로 바꿔줘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인테저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을 인테저로 바꾸는 것을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고 했죠. 이걸 다시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자, 10을 해가지고 엔터 하면은 자, 이번엔 보시면은 20이 나왔죠. 20이 나왔고 이 NN은 인테저 값이 들어갔기 때문에 인테저 타입으로 변경이 되어 있죠. 이거 조심해야 된다라고 했죠. 네, 이게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로부터서 키보드를 통해서 어떤 값을 집어넣어 주는 것은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써야 되고 단지 input이라는 함수를 써서 받아들이는 것은 항상 문자열이기 때문에 그걸 만약에 숫자로서 사용을 하려면 반드시 그 앞에다가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요거를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앞부분 몇 가지만 해보고 실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게 변수가 있는데요. 변수는 어떠한 프로그램 안에서 어떤 값을 저장하기 위한 메모리의 이름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메모리 공간의 이름을 변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변수 선언은
사실 C 언어나 C++, 자바 이런 데는 실제 그 변수를 사용되기 전에 반드시 앞에서 이게 인테저 값이다 뭐 이런 거를 반드시 선언을 해줘야 돼요. 하지만 파이썬은 선언을 안 해도 상관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은 미리 그 변수에다가 초기값을 집어넣어줘 가지고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더 좋다라고 했죠. 그게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뭐 1000라인, 만라인 이런 굉장히 긴 프로그램을 짤 때 좀 더 좋은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효율적으로 더 프로그램을 짜기 위한 그런 버릇이라겠어요. 가급적이면 그런 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들은 이제 뭐 불리한 변수, 정수형, 실수형, 문자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수를 이제 만들기 위한 규칙이 있다고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고 했어요. 대문자, 소문자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쓸 수 있는 종류가 문자, 즉 소문자 A부터 대문자 A 그리고 Z까지 문자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 1, 2, 3, 4, 0 뭐 이런 숫자를 쓸 수 있고 그리고 언더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여기서 조건이 있죠. 중요한 거는 숫자가 앞에서 시작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숫자가 앞에서 시작하면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 이름 중간에 빈 공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공백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바 대신에 보통 긴 어떤 구문을 변수명으로 만들 때는 그 스페이스바 공백 대신에 언더바를 사용합니다. 언더바. 그 다음에 예약어를 변수명으로 쓰면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변수명을 쓰는 규칙들입니다. 아주 중요한 규칙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규칙들이고 또 그래서 잠깐 볼까요? 예, 지난주에 했던 수업 중에서 뭐 포 화일문 뭐 이런 것 이제 다 뭐 여러분 스스로 스터디를 해야 되고요. 그 브레이크하고 컨티뉴도 이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컨티뉴는 어떤 포하고 화일과 같은 이런 반복문에서 컨티뉴를 만나면은 그 반복문 안에 나머지 거를 실행 안 하고 반복문을 건너뛰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컨티뉴예요. 그리고 여기에 만약에 브레이크가 있다고 하면 브레이크는 더 이상 요 반복문을 실행 안 하고 아예 반복문 자체를 빠져나와 버리는 게 브레이크예요. 컨티뉴하고 브레이크가 다릅니다. 서로 의미가 다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함수 만드는 거는 df 그리고 함수 네임, 아규먼트 안에서 코드를 짜고 그리고 리턴하는 게 이게 함수입니다. 함수였었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원래 이걸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복합 데이터에서 리스트, 튜플, 딕셔너리 이거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실제 나중에 이제 프로그램 하게 되면요. 그래서 리스트는 대괄호를 사용합니다. 대괄호, 리스트. 그리고 튜플은 소괄호를 사용합니다. 소괄호. 그리고 딕셔너리는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중괄호. 근데 리스트하고 튜플은 순서가 있습니다. 순서가 있다라는 소리는 곧 인덱스를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덱스를 쓸 수 있으니까 당연히 창을 통해서 이렇게 슬라이싱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하고 튜플은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인덱스와 슬라이싱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그 다음에 이 둘 중에 두 가지의 다른 점은 리스트는 수정이 가능하다는 거고 튜플은 수정이 안 된다는 거죠. 수정이 안 된다는 거게 이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리고 딕셔너리는 순서는 없습니다. 순서는 없기 때문에 인덱스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슬라이싱도 마찬가지고요. 순서가 없고 대신에 수정은 가능합니다. 수정은 딕셔너리는 요 세 가지 이 복합 데이터들 요거는 파이썬에서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이런 복합 데이터는 말 그대로 복합 데이터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일반적인 C나 C++ 이런 언어에서는
하나의 물론 이제 리스터나 세트 이런 투플 이런 개념은 없지만은 비슷한 걸로 이제 어레이가 있는데, 이 어레이에서는 같은 데이터 타입만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어레이에서는 같은 데이터 타입이어야 돼요. 근데 파이썬의 복합 데이터는 서로 다른 데이터 타입을 하나로 묶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차이점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실습이나 이런 것들을 쭉 해봤었습니다. 지난번 수업 시간에요. 자, 이 정도로 하고, 자, 그래서 오늘 3교시 수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 수업 시간에 있었던 파이썬에 대해서 문법에 대해서 중요한 몇 가지 기본적인 것들 좀 했고요.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커맨드 모드하고 에디팅 모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을 설치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게 패스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주피터 노트북을 주의할 때, 실행 위치는 얘기했는데 이건 얘기 안 했네요. 주피터 노트북을 실행을 하면 항상 디폴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디폴트 브라우저를 물론 이제 MS 엣지라든가 파이어폭스니 이런 거 다른 걸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은 없는데 가급적이면은 크롬을 사용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요. 그거는 이제 라이브러리들 중에서 어떤 특정 라이브러리들이 크롬에서만 잘 동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데, 딱히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업하면서 이런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상관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3교시는 마치도록 하고요. 잠시 뒤 여러분 스스로 실습을 하고 나서 4교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